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아는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다수 출연하여 최고의 인플루언서를 가리는 서바이벌 게임. 이 자체만으로 엄청난 화제성을 몰고 있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예능 프로그램 필트리 스튜디오에서 준비한 이번 영상의 주제는 더 인플루언서 기획 의도 분석입니다. 아마 제작진이 생각한 기획 의도는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가지고 있는 성공 노하우를 압축시키고 게임화시켜서 재미를 드러내는 방식이었을 겁니다. 제작진은 출연자들에게 게임 룰을 알려주고 출연자마다 개성이 잘 드러나는, 즉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아이디어를 토대로 게임에 임하면서 흥미진진한 대결 구도를 표현하는 것일 겁니다. 쉽게 보면 피지컬백, 쇼미더머니, 프로듀스 101, 수우파의 검증된 서바이벌 포맷의 인플루언서 버전인 것이죠. 그러면 제작진이 당면한 다음 과제는 유명하고 성공한 인플루언서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으며 이를 검증하기 위해 어떤 게임을 플레이하게 할 것인가일 겁니다. 쇼미더머니가 훌륭한 래퍼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토대로, 프로듀스 101이 훌륭한 아이돌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토대로 여러 게임을 준비하고 이 출연자는 이 게임을 거쳐 최후의 승자가 결정되는 것처럼 말이죠.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성공한 인플루언서란 무엇인가? 래퍼나 아이돌, 댄서처럼 정의가 가능하며 이를 토대로 여러 게임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여기서 제작진은 성공한 인플루언서의 정의를 단순하게 잡아버리면서 이 프로그램에 모든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돈입니다. 인플루언서들이 등장하면서 목에 자신의 구독자, 팔로워 수를 보여주는 것부터 자극적이었는데 이걸 돈으로 환산해 버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인플루언서의 중요 가치를 돈으로 보여주는 것부터가 문제가 됩니다. 단순히 프로그램의 재미를 위해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만약 그렇다면 프로그램 전체적으로 이 돈을 활용한 게임이 많이 등장했어야 할 겁니다. 하지만 돈의 비중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가끔 돈을 베팅하는 모습이 등장하긴 하지만 돈으로 인플루언서들의 순위를 매기거나 목에 수치를 걸고 다닐 만큼 중요한 장치로 활용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1억이 넘어가면 무슨 혜택이 주어진다거나 가장 중요한 결승 라운드에 보유 중인 돈을 사용해 컨텐츠의 질을 올릴 수 있는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다거나 한다면 돈의 가치가 높고 돈을 모으는 과정이 재밌게 느껴질 수 있었겠지만 그런 요소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돈을 모으는 게임 룰 자체도 문제입니다. 매 라운드에서 탈락자가 발생하면 해당 탈락자의 몸값을 제작진이 만든 룰에 의해 특정 대상에게 흡수시키는데 이 역시 보는 입장에서 공감하기 힘듭니다. 누군가와 대결하여 이겨서 몸값을 올리는 방식은 현실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운동선수, 방송인, 인플루언서, 기타 프리랜서 등 그들은 열심히 노력해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고 몸값을 올려나가는데 누군가의 몸값을 빼앗아 올리는 게임 룰은 프로그램을 자극적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제작진의 욕심과 인플루언서를 돈으로 너무 단순하게 정의해버려 발생한 문제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어그로입니다. 이 부분은 매 라운드 승자와 패자를 결정짓는 모든 룰의 가장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되지만 문제는 방법이 일관적이지 않고 복잡하다는 점입니다. 1라운드부터 좋아요와 싫어요 수를 합산하는 방식은 출연한 인플루언서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고 시청자도 공감하기 어려워하는 분들도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요소는 매 라운드 지속되었고 오랜 기간 인플루언서 생활을 해온 출연자들조차도 피곤해하며 한계를 보이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도 사실 단순하게 출연자별로 자신이 준비한 자체 컨텐츠를 보여주고 심사위원이 누가 잘하고 누가 못했는지를 결정하면 되는 단순한 크리에이터의 역량을 보여주는 게임을 했으면 별 문제 없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작진이 만든 룰들은 출연자의 매력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도록 구속하는 요소로 만들어버립니다. 게임 룰이 전체적으로 복잡하긴 했지만 그나마 공통점을 찾자면 하나의 게임을 여러 번에 걸쳐서 플레이하고 그 결과마다 1등과 탈락자가 결정된다는 점, 10분마다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결과에 반영된다는 점입니다. 그럼 플레이어는 결국 짧은 텀 안에 살아남는 방법을 강구할 것이고 그에 대한 결과는 자극적이고 오래 지속되지 않고 일관성이 없는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럼 시청자는 출연한 인플루언서들에 대한 가치 평가를 어떻게 내릴까요? 당연히 낮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프로그램의 포맷 자체가 인플루언서를
그런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고, 그렇게 된 이유는 역시 제작진이 인플루언서를 너무 단순하게 정의해버렸기에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이 프로그램은 짧은 텀에 승부를 보는 게임이 많기 때문에 단순하고 자극적인 요소가 중요해집니다. 바로 비주얼입니다. 77명의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참여했지만 결국 제작진이 만든 게임 룰에 의해 살아남는 출연자는 탄탄하고 장기적인 자체 컨텐츠를 가진 사람보다 비주얼이 강한 출연자들이 많이 살아남고, 이는 사진 피드 게임에서 극에 달합니다. 사람의 비주얼을 통해 경매를 하는 부분, 사진 피드 게임이 단판성으로 진행했으면 별 문제 없었지만 여러 번에 걸쳐 진행됐고, 결국 아이디어가 떨어진 출연자들이 비주얼과 노출로 승부하는 모습에서 제작진이 무엇을 노렸는지 드러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전 미션이었던 라이브 방송 역시도 10분마다 시청자 수로 결과를 내서 탈락자와 승자를 결정하는 방식 역시 단기성 임팩트가 얼마나 중요한 미션이었기에 비주얼로 승부하는 출연자가 유리한 방식이었습니다. 사실 비주얼이란 부분은 앞서 설명한 돈, 어그로처럼 마냥 부정적인 키워드는 아니긴 합니다. 대중들의 사랑을 받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응당 외형적인 모습을 관리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체적인 게임 자체가 비주얼로 승부하는 출연자가 유리한 룰 자체가 많았기 때문에 제작진이 비주얼을 인플루언서를 정의한 중요 키워드 중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프로그램을 모두 보고 나서 가장 크게 고민이 들었던 부분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보여준 화제성과 프로그램 자체의 완성도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화제성의 기반에는 제가 앞서 설명한 3개의 키워드가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넷플릭스라는 엄청난 자본, 즉 돈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이 만들어졌고, 현재 여러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인플루언서를 모자이크나 편집 없이 그대로 내보내면서 어그로를 충분히 끌었고, 화려한 비주얼로 멋있게 영상을 뽑아냈다는 점에서 제작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로 화제성을 엄청나게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화제성만큼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게 봐야 할까? 일관성 없고 복잡한 게임 룰, 출연자의 역량에 의존했기에 라운드가 높아질수록 출연자가 적어지며 떨어지는 재미, 출연자와 시청자 모두 공감하기 힘든 인플루언서 역량평가 방식 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이 재미없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제작진이 정의한 인플루언서가 아주 틀린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극적인 세상에 익숙해져 버린 출연자들이기에 제작진의 의도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모습에서 아예 동떨어진 게임 룰이 아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결승 라운드에 진출한 최종 4인 중 일부 출연자는 여러 역경을 뚫고 돈, 어그로, 비주얼에 크게 의지하지 않는 출연자들이 진출, 마치 시련을 헤쳐나가는 모습이 중요한 재미 요소가 되면서 끝까지 보게 만드는 묘한 매력을 가진 프로그램이 됩니다. 하지만 역시 이 프로그램을 모두 보고 난 뒤 끝맛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왜 제작진은 유명 인플루언서 분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대다수를 엑스트라처럼 활용했으며 왜 이런 게임을 했을까? 특히 결승 라운드에서 보여준 모습을 토대로 시청자들이 생각하는 1등과 실제 결과는 과연 같을까? 보고 나서 많은 생각이 들게 만드는 예능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냥 시간 때우기용으로 보는 예능 정도면 나쁘지 않지만 인플루언서라는 직군의 가치를 쉽게 평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 들게 만드는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재미있는 주제 선정을 통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